안녕하세요, 체이스타운 엠베입니다.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던 팀입니다. 필라델피아. 제임스 하든을 트레이드로 영입한 필라델피아의 모습이 어떤지 저번 경기 때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날 사정상 못했었는데 오늘 바로 필라델피아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와 뉴욕의 경기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필라델피아에 대한 기대치는 MVP 포스를 뿜어내고 있는 조엘 엠비드에다가 제임스 하든을 더해줬을 때 어떤 효과가 날 것인가, 결국 이건데 최근 오늘 경기까지 포함해서 2경기일 뿐입니다만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기대치에 부응을 하고 있죠. 동기부여가 된 제임스 하든은 또 다른 모습, 그러니까 브루클린에서의 막판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또 이제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분류가 되는 거는 트레이드 과정에서 막시와 타이불 이 두 명의 자원을 모두 지켰다는 점에서 또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반면에 뉴욕 닉스는 지난 시즌 동부 컨퍼런스 4위를 차지했던 기염을 토했던 팀인데 이번 시즌에는 수직 하락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기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거는 지난 시즌에는 줄리어스 랜들의 점퍼라든지 3점슛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들어가주면서 줄리어스 랜들을 확실한 1옵션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뛰어난 팀은 아니었을지언정 수비적으로 똘똘 뭉쳐서 굉장히 수비적으로 좋은 에너지를 냈던 게 뉴욕 닉스인데 이번 시즌에는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랜들의 폼이나 랜들의 리더십 이런 부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사실 터프샷을 많이 던지던 팀이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팀원들의 3점슛 성공률이 유독 좋았던 시즌이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그런 3점슛 성공률을 못 보여주고 있고 수비적으로도 지난 시즌만큼 3점을 안 허용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공격 장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만들어낸 공격보다는 주로 터프샷이 많습니다. 뉴욕은. 다시 필라델피아 사이드로 돌아와서요. 필라델피아가 아까 막시와 타이브를 지킨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뒤쪽에서 더 이제 보여드릴 예정인데 사실 필라델피아가 지난 플레이오프 때도 최종적으로 탈락했던 이유 이런 부분은 조엘 엠비드를 제외하면은 확실한 공격 옵션에 부재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 막시가 벤 시몬스 없는 동안 완벽하게 스텝업을 해줬고 제임스 하든이 들어오면서 막시, 제임스 하든, 조엘 엠비드 어찌 보면 일종의 빅3가 될 수도 있거든요. 토바이어스 해리스도 있고요. 해리스야 몸값은 못해도 그냥 옆에서 사이드킹 역할을 한다고 본다면은 막시와 하든, 엠비드 이 셋 중에 둘을 코트 위에 시종일관 플레이오프에서는 세워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난 시즌처럼 4쿼터에 벤 시몬스가 슛을 안 던져서 팀 내 핸들러가 공격을 창출할 수 없어서 대역전패를 당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필라델피아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저번 미네소타전에서도 잘 보여줬습니다만 막시, 하든, 엠비드 3명의 공존 정말 무섭네요. 반면에 뉴욕 닉스는 지난 플레이오프 때도 공격에서의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랜들이 역대급 야투율이나 3점 성공률 안 좋은 쪽으로 찍으면서 탈락을 했었는데 오늘도 주로 속공일 때가 아니면 터프샷입니다. 하프코트 오펜스에서 전혀 뉴욕 닉스가 위협적으로 와이드 오픈샷을 만들어내는 공격의 전술이나 자신들만의 해법을 갖고 있지 못해요. 지난 시즌에는 사실 터프샷을 던질 때 또 레지블록 선수가 있었는데 레지블록 선수도 이번 시즌 댈러스 가서도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지난 시즌 뉴욕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이번 댈러스 계약 따낸 거거든요. 지난 시즌에 레지블록, 줄리어스 랜드 이런 선수들의 3점이 굉장히 잘 들어가줬던 그런 시즌과는 좀 대조적인 시즌을 이번 시즌 보내고 있습니다. 뉴욕이 저렇게 터프샷이라도 겨우겨우 던질 때 반면에 필라델피아는 농구가 너무 쉽습니다. 하든하고 엠비드하고 2대2 한 번 하면은 바로 이렇게 슛 기회가 창출이 되거든요. 필라델피아의 한때는 빡빡해 보였던 공격이 너무나 편안해 보이고요. 그리고 뉴욕 닉스는 3쿼터 초반 시작하니까 특유의 터프함과 에너지로 3쿼터 초반 추격을 시도합니다. 근데 뉴욕 닉스 같은 경우는 경기 안에서도 슛감이나 아니면 공격에서 잘 풀리는 정도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팀이기 때문에 뉴욕의 한때의 기세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랜들은 저 특유의 점프 패스 턴오버로 또 흐름을 끊고 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조엘 엠비드도 이번 시즌 내내 더블팀 달고 플레이하는 선수고 제임스 하든 리그 역사상 더블팀 가장 많이 당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수가 둘이나 코트 위에 있다 보니까 림 안팎으로 굉장히 공간이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브 같은 선수는 원래 3점슛이 없어서 약점이다라고 평가를 받던 부분이었는데 두 명의 그래비티 덕에 타이브에게 좋은 공격 기회가 많이 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필라델피아는 굉장히 상호작용을 좋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뉴욕 닉스가 사실 추격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볼 흐름이 좋아지면서 와이드 오프 3점을 만들어내고 이런 흐름은 아니었어요. 근데 뉴욕 특유의 끈질긴 흐름인데 뉴욕 닉스는 전통적으로 예전에 패트릭 유잉이 활약하던 마이클 조던의 팀과 경쟁하던 그럴 때도 세련되게 공격하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요. 뉴욕 특유의 전통적인 컬러라고도 볼 수 있겠죠. 뉴욕 닉스가 세련되고 아름다운 농구를 통해서 와이드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고 이런 농구는 하지 못하지만 언제까지도 방심할 수 없는 끈질김을 갖고 있는 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추격할 때 사실 이게 결국에는 벤 시몬스와 제임스 하든의 필라델피아가 트레이드한 이유거든요. 벤 시몬스는 이런 걸 못해줬죠. 이게 팀 오펜스가 정체되어 있을 때 벤 시몬스는 같이 정체를 야기하는 선수에 속했다면은 제임스 하든은 혼자 힘으로 팀 오펜스가 굳어 있을 때 경기를 풀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거든요. 이 차이를 지금 실감하고 계십니다.
뉴욕 닉스가 그래도 대단한 게 지금 4쿼터에 거의 역전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들을 쭉 보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결국에는 빠르고 강력한 리머텍을 바탕으로 역전까지 이뤄내는 거거든요. 뭐 지금 샤클락도 거의 소모하지 않고 터프하게 밀어붙여서 빠르게 득점하고 있고요. 바깥에서 뭐 3점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장면들은 어쩌다 보이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어쨌든 뉴욕 닉스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잘 뛰어다니고 운동 능력 좋은 이런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시즌에 사실 뉴욕이 클러치 성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플레이오프부터는 완전히 꺾였었죠. 오늘도 이제 결국에는 클러치 대결로 가면은 슈퍼스타들의 스타파워, 탤런트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필라델피아의 라인업 보세요. 막시, 하든, 해리스, 타이블, 엠비드, 엄청나게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조화로움을 이루고 수비가 안 될 이유도 없는 라인업, 공격이 안 될 이유도 없는 그런 라인업을 보유했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의 우승 가능성을 또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밸런스 좋은 라인업을 클러치 라인업 때 내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결국에는 뭐 뎁스가 두껍다 이런 거보다는 베스트 라인업이 누가 더 잘하냐 이 차이로 갈리는 거거든요. 뉴욕 닉스는 4쿼터 한때 역전도 했었는데 지금 거의 뭐 경기 끝날 때쯤에는 다시 한번 20점 차 가까이 벌어지는 과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뉴욕 닉스는 항상 그래요. 슛이 잘 들어갈 때는 굉장해 보이지만 슛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공격에서 전혀 못 풀어준다. 자, 먼저 제임스 하든과 조엘 엠비드의 지옥 같았던 투맨 게임 모험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경기 연속 상대팀을 제대로 초토화시켰는데, 지난번 경기 미네소타 원정이었고 이번 경기 지금 뉴욕 원정이란 말이에요. 필라델피아가 지금 얼마나 더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제대로 호흡도 안 맞춘 채로 원정 경기부터 데뷔를 시켰어요. 미네소타 원정이나 뉴욕 원정이나 수비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경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경기를 완전히 상대 수비를 폭격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홈에 와서 홈 버프도 받고 또 이제 홈에 와서 여러 경기를 치르면서 호흡이 더 맞아 들어갈 때는 얼마나 필라델피아가 무서워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암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역시나 이제 가장 강력하게 조합을 이루고 가장 조화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거는 핸들러와 빅맨의 조합이구나, 이런 것들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제임스 하든의 스텝백 두 방인데 이거 휴스턴 시절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브루클린에서는 햄스트링이나 체중을 이유로 저 슛을 많이 시도하지도 않았고 거의 들어가지 않았는데 완전히 달라져서 왔습니다, 제임스 하든. 그리고 저는 이제 필라델피아 브루클린 트레이드에서 조금 필라델피아 승을 드는 편이었는데, 그 이유는 가장 이제 간단한 게 제임스 하든을 데리고 온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막시와 타이블 이 두 명을 지켰기 때문이거든요. 막시, 타이블 중에 한 명이라도 빠져나갔으면은 브루클린이 필라델피아한테 이제 트레이드상 이득을 봤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결국에는 타이블과 막시를 지켜내면서 막시, 타이블, 토바이어스 해리스, 제임스 하든, 조엘 엠비드 이렇게 라인업을 갖춘 거거든요. 타이블은 제임스 하든에게 부족한 수비 에너지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1대1 디펜더로서도 좋지만 완벽한 팀 디펜더고요. 또 막시는 약간 느려지고 적극성이 떨어진 제임스 하든, 그러니까 예전에 제임스 하든처럼 경기 내내 아이솔레이션하고 이럴 체력이 이제 되지 않는데, 그런 제임스 하든을 대신해서 막시는 돌격대장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든이 쉴 때 엠비드와 호흡을 맞추면서 엠비드에게 볼을 공급하고 스크린을 탈 수 있는 그런 핸들러가 되어줄 수 있고요. 그동안 필라델피아는 4쿼터에 조엘 엠비드에 대한 집중 견제가 심해지면은 결국에는 빅맨은 슛을 많이 던지긴 어려운데, 그럴 때 뭐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슛을 전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갔는데, 이제는 제임스 하든과 옆에서 조력을 받는 막시, 이 두 명이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라델피아가 강력해지는 이 두 명의 조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리한 필라델피아의 박스 스코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하든 거의 뭐 그 전 블루클린 폼이 아니고 휴스턴 시절 폼으로 돌아왔습니다. 29득점에 10리바운드, 16개 어시스트, 5개 스틸 했는데 턴오버 3개밖에 안 했거든요. 거기다가 자유투 10개 뜯어서 10개 다 넣었고요. 3점도 7개 중에 3개, 야투 성공률도 50%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전 휴스턴 시절의 스탯을 완벽하게 지금 회복한 제임스 하든이고요. 사실 이건 하든 칭찬은 아닌데, 제가 이제 제임스 하든 트레이드 되었을 때 뭐 이제 어떤 분에게 댓글 달아드렸을 때도 이런 내용을 달아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 그 동기부여가 안 됐을 때 제일 안 뛰는 선수 2명 꼽으라면은 르브론 제임스, 제임스 하든이거든요. 이 둘은 자기가 동기부여가 되고 열심히 하는 경기에서는 언터처블한데, 자기가 동기부여 안 되고 하기 싫고 이러면은 코트 위에서 티가 팍팍 나는 선수 2명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임스 하든의 막판에 브루클린에서의 모습을 갖고 필라델피아에서도 그 정도 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뭐 어느 정도는 적중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임스 하든이 브루클린에서 뭐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요. 원정 경기 두 경기를 치렀는데 그 전에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어이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폼으로 돌아와줬습니다. 필라델피아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길 만한 소식이고, 브루클린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씁쓸한 제임스 하든의 그런 최근 폼이에요. 그 다음은 이런 제임스 하든의 조력을 받기 시작한 조엘 엠비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결국에는 하든이 들어왔는데 엠비드의 스탯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는 두 명의 공존이 굉장히 성공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늘도 조엘 엠비드가 37득점에 9리바운드, 그러면서 자유투를 27개를 뜯어내서 23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사실은 조엘 엠비드는 1대1은 못 막습니다. 1대1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바로 자유투는 최소한 뜯고 시작하는 이런 레벨의 선수였는데 바깥에서 제임스 하든이 있다 보니까 지금 조엘 엠비드가 1대1 할 공간이 마음껏 넓어졌거든요. 그냥 조금 퉁퉁 치다가 팔 걸고 이렇게 올리면은 바로 자유투 삐기기 때문에 조엘 엠비드는 앞으로 행동 농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제 필라델피아에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오늘 주전 5명을 거의 갈아 넣었죠. 그러니까 벤치 선수들을 보면 20분 이상 뛴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필라델피아의 베스트 5가 저는 리그 최강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저 베스트 5를 제외하면은 벤치에서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은 선수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즉 뎁스의 문제가 조금 될 수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가면 뎁스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맞는데 문제는 부상이라는 거죠. 남은 정규 시즌을 이제 필라델피아가 안정적으로 치르고 저 주전 베스트 5를 그대로 유지한 채 플레이오프에 들어갈 수 있으면은 필라델피아의 우승 가능성이 상당히 보입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부상당했을 때 마땅히 이제 확실하게 채워줄 벤치 멤버가 없다는 거, 세스 커리나 안드레 드러먼드 같은 자원들을 내줬다는 거, 이런 부분은 필라델피아에 조금 조심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저번 경기 미네소타 원정과 오늘 경기에서 거의 뭐 평균 130점을 퍼부으면서 막을 수 없는 공격을 갖춘 그런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패배한 뉴욕 닉스의 박스 스코어로 넘어갑니다. 뉴욕 닉스가 오늘 패배한 이유 심플합니다. 줄리어스 랜들의 야투율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랜들 13개 던져서 4개인데 야 보면은 이제 빅맨 치고 너무 터프샷을 많이 던지죠. 항상 페이스업을 시도하고 이제 뭐 크로스오버나 이런 숄더 페이크, 페이스 페이크 이런 걸 사용하다가 갑자기 튀어올라서 점퍼를 던지는데 폼부터도 조금 급박해 보이고 그게 다 들어가면은 줄리어스 랜들이 아니라 케빈 듀란트나 뭐 카와이 레너드겠죠. 줄리어스 랜들은 사실 저 샷 셀렉션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약간 지금 뉴욕은 공격에 있어서 전권을 줄리어스 랜들에게 주고 랜들이 막 갑자기 드리블 치다 점프 슛도 날리고 갑자기 드리블하다가 점프 패스도 날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팀 오펜스에서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는 뭐 경기를 그냥 보는 것만으로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뉴욕 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LA 레이커스와 함께 이제 그 분위기가 가장 안 좋고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아무것도 못한 게 가장 독이 될 수 있는 팀으로 꼽기도 했었죠. 뉴욕도 뭐 이번 시즌을 기대하시는 팬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닉스는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LA 레이커스와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이 어느 정도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두는 걸로 가정하고 봤는데 다음 오프 시즌에 어떤 무브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도노반 미첼 뭐 영입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뉴욕 닉스가 앞으로 어떤 무브를 가져갈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많죠. 그 1라픽을 주고 데려온 캠 레디쉬 같은 경우도 안내 보내다가 오늘 뭐 16분 뛰었네요. 오비토핀 이렇게 유망주나 아니면 또 퀴클리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선수들이 지금 줄리어스 랜들의 뭐 플레이에 가려서 조금 출장 시간을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래도 뉴욕 닉스는 유망주들을 좀 더 푸시하고 키우는 편으로 가는 흐름이 맞지 않나 싶은데 저번 시즌에 갑작스럽게 성적을 한번 잘 내다 보니까 이게 또 팀 프런트 입장에서는 판단이 어렵거든요. 지난 시즌에 그 4위가 우리의 전력인지 아니면 이번 시즌이 우리의 현 주소인지 이거를 프런트에서 빨리 판단을 하고 어떤 노선을 탈지 확실하게 정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것도 마지막에 상대팀은 하든 엠비드가 더블팀 받으면서 뭐 패스 쉽게 뿌려줘서 득점하는데 이쪽은 줄리어스 랜들이 터프샷만 날리고 있고 뭐 참 대비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라델피아의 트레이드가 대박으로 보여가는 뭐 그런 경기를 분석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원정 경기마저 이렇게 2경기 연속 휩쓸었기 때문에 홈에서 그리고 남은 후반기 일정 동안 필라델피아가 얼마나 무서워질지 큰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필라델피아와 브루클린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또 미러키 벅스 이런 팀들의 경기를 빨리 보고 싶네요.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